이 나온 김에 재개발, 재건축 이 말만 들어도 상당히 좀 흥분이 되고 설레이지만 네네.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라는 건 뭐냐? 이 현금이 상당히 묶이는 그런 뭐냐 남이 봤을 때는 새 아파트 너무 보기 좋죠. 하지만 네네. 그 과정까지가 너무 순탄치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오래 걸리는 네, 시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 기준 그리고 주의할 점 이런 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 시장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논의돼 가지고는 한 10년 걸리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10년. 거예요. 네. 좀 장기전으로 판단하셔야지 짧은 시간에 지금 들어갔다가 빨리 어떤 차익을 보고 팔았을 경우에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1년 이내, 2년 이내에 집을 팔았을 때 70%, 2년 이후에 팔았을 때는 60%에 대한 양도세를 또 내야 되고요. 네네네.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추가적으로 주택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네. 1가구 2주택자로 넘어갈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12%까지 나오는 이런 12%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12%.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단지니까 오래된 집이고 땅의 평수나 실제 건물의 평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금액 얼마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도 6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추가 매입을 했을 경우는 12%까지 맞을 수 있는 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주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1가구 2주택자로 넘어가면서 기존 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정말 잘하셔야 되고 무주택자라면 한번 노려볼 만하다. 네. 단 장기전으로 가야 되고요. 무주택자로 주택을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한번 노려봐 버렸기 때문에 네. 주택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삶을 영위하는 거는 또 전세나 월세 시장에 머물러야죠. 네.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집을 하나 사놓고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니까 새로운 집에 살아야겠다 그래서 집을 두 채를 또 장만할 수 없는 구조에 지금 없죠. 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 좀 장기전 그리고 내가 집을 없거나 혹은 없음에도 내가 꼭 이 지역의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간다면 내가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뭐 주택 시장하고 좀 먼 얘기지만 얼마 전에 지금 계속 주식 시장에 네. 상장하겠다고 네네. 대기업들, 모 기업들, 뭐 자회사들이 네네. 그래서 상장하겠다고 공시를 IPO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거를 하는데 그쪽 시장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막 몰렸지 않습니까? 네, 막 주식 시장에. 50조, 막 60조 그쵸. 막 이렇게 물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지금 이 추석이 지난 시점부터는 네. 지금까지는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엄청나게 풀어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경기는 막 돌아가는 분위기는 안 나는데 IPO 시장에는 지금 자금이 엄청나게 이렇게 하룻밤 사이, 네. 이틀밤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몰리죠. 몰리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금을 풀어주는 이런 시장도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마냥 네. 유동자금에 의해서 주택시장이 올라가는 시장만 바라볼 수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재개발로 들어가는 데에 또 개발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쵸.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함에 의해서 헌 아파트 혹은 헌 집을 부시고 새 아파트나 새 집으로 받아가야 하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비용들을 내야 되는 이런 분담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 재개발을 거치면서 새 아파트로 바뀌니까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 올라간 거에 대한 어떤 차익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개발 이익에 따른 차익을 세금으로 좀 내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 있었던 건가요, 그 부분? 원래는 이게 부담금 형태로는 없었고요. 네네네. 실질적으로는 비슷하게 있었죠. 개발에 따른 어떤 공유 면적을 좀 낸다든가, 거기에 따른 뭐 관공서나 도로를 낸다든가, 아니면 학교 부지, 공원 부지를 기부를 낸다든가, 하는군요. 기부 체납 형태로 해서 네네. 내고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부담금에서 조금 더 늘리는 구조. 학교가 늘어난 만큼 아니면 도로가 늘어난 만큼 공공시설이 늘어난 만큼 부담금 각자 개발하는 부담금 자체를 조금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담금 플러스 개발 이익에 따른 부담금 그러니까 개발 이익에 따른 이익을 좀 더 세금으로 더 내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조금 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분담금과 부담금을 꼭 계산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오래된 다가구나 다세대나 혹은 빌라를 이렇게 사가지고 추가적으로 돈 안 들어갈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의외로. 그래서 이거 가져가고 새 집 지어주세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집 가져가서 부시고요. 보상비 혹은 현금 청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현금 청산하고 나올 때는 실제로 취득세, 보유세 여러 가지 요건을 따지니까 별로 차익이 안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나중에 이 집을 새 집으로 받았을 경우에 차익 반등이 나겠지 생각해서 새 집으로 가야 되는데 부담금이 자체가 개별적으로 나오는 부담금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좀 못 넘어가시는 분들 꽤 많고요. 부담금 플러스 실제로 재개발해서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개발 이익금의 환수가 이루어지는 부담금의 또 어떤 과세에 대한 부분의 부담감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고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손을 현금 청산해서 놔버리는데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집 자체에 1가구 2주택자, 1가구 3주택자로 넘어가면서 기존 집에 대한 또 양도세 차이까지 못 받는 부분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여러 다각면에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딱 1년 전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세법이나 어떤 대한민국에서 지금 주택 시장의 어떤 규제 정책하고는 정반대의 시장이거든요. 너무 달라졌군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하시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지만 또 플러스 빌라 시장도 많이 올랐고요. 거기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고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